네, 안녕하세요. 축구 생각입니다. 주말에 있는 축구 승부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번 주 주말도 K리그와 J리그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위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전북 대 대구의 경기고요. 전북은 2연승을 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이 경기를 좀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들은 전북이 대구 상대로 홈에서 최근에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대구 상대로는 좀 홈에서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줬던 전북인데 저는 대구의 경기력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. 다만 이 대구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부분들은 아직 원정에서의 승리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겠죠. 그리고 원정에서의 연속으로 무승부가 되는 상황들, 전체적으로 이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비기게 되면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원정에서의 승리가 없는 지금 대구의 모습인데 그 원정에서의 약한 대구와 전북이 대구 상대로 좀 강했었던 부분들 그 점을 봤을 때는 전북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저는 좀 이변을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대구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고 전북도 울산 경기 때는 굉장히 잘했어요. 근데 울산 경기 때 보면 울산과의 경기 때 이제 그 좀 쿠니모토가 울산 상대로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약간 뭐 쿠니모토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울산처럼 이렇게 라인이 낮지 않은 팀들 대구는 분명히 수비로 나오고 역습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전북의 승무 투픽이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경기를 지우는 부분들은 대구가 지금 원정에서 연무가 좀 길다라는 점이나 아니면 대구의 역습을 봤었을 때 완전한 역배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종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번 경기입니다. 후쿠오카 대 산프히로의 경기고요.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선 3연승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. 후쿠오카는 지금 12위에 위치하고 있고 산프히로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좋아요.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도 사실 후쿠오카보다 좋고 후쿠오카는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지난 경기는 이상하리만큼 좀 이변이 나왔었던 상황이긴 합니다. 근데 제가 봤던 시선에서는 산프이로가 원정에서의 좋은 팀이 아니라는 부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후쿠오카의 경기력이 특히나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이 저는 이 만만하게 볼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산프이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고 후쿠오카와의 경기력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길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게 바치는 게 좋지 않나 왜냐면 산프이로의 배당도 높고 후쿠오카가 못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후쿠오카의 무패 투팩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3번 경기입니다. 가사키 대 주벨로 이와타의 경기고요. 일단 가사키가 홈일 때 이와타 상대로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가사키는 3위에 위치하고 있어요. 이번 시즌 지난 시즌은 좀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 시즌은 뭐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강한 모습을 최근에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주빌로 이어타 같은 경우에는 승격이 된 팀인데 14위에 위치하고 있어요. 그냥 뭐 잘하지도 않고 못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가까운 편이죠. 이 경기는 제가 지난 경기 가사키 사포로와의 경기 때 이변을 좀 생각을 했었다가 투픽을 가져갔다가 이제 정배가 나왔었죠. 이번 경기는 정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와타가 뭐 이 가사키의 이변을 노리기에는 경기력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사키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4번 경기입니다. 수원FC 대 수원삼성의 경기고요. 수원FC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. 수원삼성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
일단 우선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수원FC가 경기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승우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은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. 반면에 이제 라스가 좀 이 화력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승우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중 경기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. 다만 불안한 점은 그 주중 경기 때 부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의 포항에서의 퇴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수원 삼성이 최근에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하지만 다시 또 흐름이 좋지 않은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슈퍼매치 때 서울이 잘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수원 삼성이 뭐 슈팅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긴 했었지만 찬스들은 더 있었지만 결국엔 그것이 득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결정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공격에서의 활약 부분들이 뛰어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이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는 수원 삼성이 더 좋지만 이 공격적인 부분들은 지금은 수원 FC가 조금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배당을 받은 부분 그리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적었던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저는 수원 FC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번 경기입니다. 서울대 인천의 경기고요. 인천은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무승부가 투표율이 1위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서울이 지난 경기 때 슈퍼매치 때 이 수원 삼성을 잡아내고 나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경기적인 부분들도 중원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서울이라서 인천의 중원과 비교했었을 때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인천이 최근에 보여주는 부분들은 이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좀 잘 버티는 모습들이 수비에서의 부분들이 많고요. 이 공격에서의 부분들도 그래도 확실히 이번 시즌만큼 인천이 이렇게 공격을 잘 만들어가는 팀이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천의 경기력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저는 서울과 비교했을 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6번경입니다. 사포로 대 간바오사카의 경기고요. 사포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간바오사카도 3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두 팀 다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.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사포로가 홈일 때 간바오사카에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두 팀 다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무승부를 가져갈 때가 좀 많습니다. 아무래도 두 팀에게 있어서 연패를 끊어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승부의 결과가 이렇게 연패를 하고 있는 팀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결과가 서로에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무승부를 가져갈 때가 많은데 이 경기 좀 완전한 역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봤던 경기력 시선에서는 사포로가 이상하리만큼 도깨비적인 부분들을 보여줬었던 팀이었었는데 지금은 이 약팀에게도 지고 강팀에게도 지는 약간 좀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상대가 간바오사카라서 사실은 사포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간바오사카의 경기력이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크로스적인 부분들도 괜찮았었고 아니면 뭐 역습도 나쁘지 않았었고요. 그리고 세트피스도 좋았고요. 그래서 저는 사포로와 비교했었을 때는 지금의 모습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은 팀은 간바 쪽이라는 생각이 좀 지난 경기 때 모습들을 봤었을 때 그렇게 느껴져서 저는 이 J리그 특성상 완전한 역배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포로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7번 경기입니다. 나고야 대 가시마의 경기고요. 나고야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뭐 따로 없습니다.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우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를 지우는 부분 일단 나고야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않죠. 순위적인 부분도 보여주면 나고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뭐 네,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높은 순위 2위에 위치하고 있죠. 그만큼 이번 시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가시마입니다. 그래서 두 팀의 결과가 지금 좀 상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 나고야가 오히려 조금 더 불리해 보이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
가시마에게 이렇게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은 오히려 저는 좀 의심할 건덕지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경기에서의 부분들도 나고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가시마가 이렇게 좋지 않은 나고야 상대로 어, 역습에 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배당도 이상하고 경기력도 어, 원정에서의 가시마가 좀 불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이변으로 승무패로 다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8번 경기입니다. 세레소 오사카 대 시미즈의 경기고요.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이 맞대결에서는 홈에서 최근에 이 시미즈 상대로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뭐 세레소의 분위기도 좋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아요. 시미즈가 진행 경기 이변을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 시미즈라는 팀이 이 패스 플레이를 하는 부분들은 좋지만 그 만드는 찬스를 만드는 과정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축구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세레소의 전체적인 이 경기에서의 부분들, 홈에서의 좋은 부분들도 있고, 저는 좀 의심할 만한 그런 근거를 찾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 경기는 정배당으로 세레소 오사카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9번 경기입니다. 비셀고베 대 우라와레즈의 경기고요.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 18위로 여전히 좋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,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네, 피셀고베와 이제 뭐 우라와 뭐 특이사항은 따로 없습니다. 저는 이 경기는 우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피셀고베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 결정에 지어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어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우라와 비교했었을 때, 이 찬스 자체는 비셀고베와 우라와 둘 다 비슷하게 만들 것 같은데 그런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비셀고베보다는 우라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, 그렇다면 두 팀 다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공격에서의 저 강한 우라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셀고베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10번 경기입니다. 울산 대 성남의 경기고요. 성남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두 팀 맞대결에서 특이사항은 없고요. 울산이 좀 강했었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는 앞선 전북 경기를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, 성남과의 경기면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저는 울산이 확실히 좀 이 성남이 지금 최근에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면서 흐름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, 울산과의 경기라면 지난 주중 경기 때도 역전하는 그런 울산의 모습, 전체적으로 저는 이 좀 최근에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울산이긴 하지만 이 성남과 봤었을 때 더군다나 이제 원정에서의 성남, 그리고 투표율도 이 정도로 몰린다면 저는 이거는 부러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울산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1번 경기입니다. 교토 대 쇼난의 경기고요. 이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교토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. 홈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교토 같은 경우에는 9위에 위치하고 있고요. 쇼나는 뭐 17위로 뭐 좋지 않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뭐 경기력은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교토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이거 왜 쇼난이 정배당을 받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게다가 뭐 홈에서의 경기도 아니고 원정에서의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배당을 준 부분들,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배당이고, 이 J리그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배당이 나왔을 때 이변이 나올 때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경기력은 교토가 앞서긴 하지만 비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, 이 배당도 조금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토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11번 경기입니다. 사간도스 대 이제 도쿄의 경기고요. 네,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사간도스가 도쿄 상대로 좀 강했어요. 6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지금 사간도스가 좀 강한 부분을 도쿄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데, 순위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
도쿄가 7위, 사간도스가 8위, 약간 뭐 중상위권의 두 팀이 맞대결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, 사실 사간도스라는 팀 자체가 저는 좀 매력적인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. 도쿄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서의 템포가 굉장히 빠른 부분을 보여주는 팀이고, 사간도스는 뭔가 뭐 밸런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, 그리고 뭐 이 공격에서의 모습이나 수비에서의 모습이나 그냥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도쿄의 빠른 역습, 저는 사간도스 상대로 괜찮은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, 저는 사간도스가 공간 자체가 많은 팀은 아니고 수비 라인 자체가 높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도쿄가 오히려 이 경기는 좀 사간도스에게 역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 이런 측면에서의 모습들도 굉장히 좋은 사간도스이기 때문에, 그리고 도쿄 상대로 강했었던 그런 면모를 봤었을 때, 그리고 두 팀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해서 저는 사간도스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3번 경기입니다. 포항 대 김천의 경기고요. 포항은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이 맞대결에서도 이 포항이 홈일 때 김천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근데 이 경기는 사실은 포항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완델손이 돌아왔는데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. 진짜 잘하고 확실히 포항에서의 모습이 어, 좋았었던 부분들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,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포항의 선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완델손이 돌아온 포항이라면 뭐 좌우측에 뭐 인상엽이나 이렇게 빠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김천 상대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, 김천이 사실 수비적으로 측면에 대한 불안함이 좀 많은 팀입니다. 그래서 포항이 그것을 봤었을 때는 상성적으로 포항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저는 포항의 승만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, 이 김천의 조규성이 최근에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활약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라든지, 아니면 포항의 수비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. 수비가 워낙에 좋지 않은 팀이라서 이 두 팀을 비교해 봤었을 때는 이 이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변이 나온다면 김천의 공격력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승패 투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경기입니다. 강원 대 제주의 경기고요. 강원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.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4연무를 하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5연무까지 가기에는 이 두 팀의 세체가, 이 제주도 수비적으로 나오지 않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서의 날카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느낌은 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.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승패 방향이라면 사실 강원이 역습 한 방은 있지만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. 계속 아깝게 빗나갑니다. 그런 부분들이 좀 많고, 제주는 그런 찬스들이 왔었을 때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뭐 제르소나 주민규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제주가 좀 많이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강원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패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. 저는 이제 내일 저녁에 근데 제가 회식이 있어서 좀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올리게 되면 풀백과 독식 그리고 프로토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